오늘은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 보고서 하나를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서울 안에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 있다는데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바로 시작해보죠. 2020년. 이 숫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평범한 연도 같지만 사실 이건 서울에 아주 거대한 변화가 닥친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2026년이 되면 서울 시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가오는 위기, 초고령 사회. 이게 정확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도시 경제는 계속 굴러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인구가 변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경제 엔진 자체가 식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세대를 어떻게 계속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일부로 활약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우리가 이 길을 처음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고민을 아주 치열하게 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나라들이 만든 글로벌 플레이북을 한번 넘겨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모델을 볼 건데요. 아예 법으로 고용하세요라고 못 박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친 독일,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 싱가포르, 이 세 나라가 어떻게 다른 해법을 내놨는지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썼어요. 정부가 법으로 기업들에게 고령자 고용을 의무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주 강력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일본의 방식이 딱 보이죠. 60세에서 65세로 그리고 이제는 70세까지. 한 번에 바꾼 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아주 끈질기게 법을 통해 일하는 나이의 상한선을 계속해서 끌어올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노력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면 이게 좀 더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퇴직한 사람을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건데요. 이건 보통 급여가 예전에 50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보장받는 대신 소득은 어느 정도 양보하는 일종의 빅딜이 있었던 셈이죠. 일본이 법이라는 칼을 썼다면 독일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바로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는 파트너십이었죠. 그 중심에 바로 이 이니셔티브 50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50세가 넘을 실업자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게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였어요. 그럼 독일 정부는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아주 확실한 당근을 줬습니다. 50세 이상 직원을 뽑으면 임금을 보조해주고 필요한 교육은 나라에서 시켜주고 심지어 좀 까다로운 고용 규제까지 풀어줬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딱히 없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전략은 한마디로 투트랙이에요. 기업에게는 고용자를 고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개인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뒤처지지 않게 계속해서 재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양쪽을 다 공략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싱가포르 정책들을 보면 이게 마치 하나의 잘 짜인 생태계처럼 움직여요. 스키스 퓨처로 개인의 실력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주고 워크프로로 기업의 근무 환경을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고령자 고용 크레딧으로 금전적인 부담까지 덜어주는 거죠. 이 3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나라의 플레이북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성공의 열쇠는 뭘까요? 핵심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처럼 법적인 기반이 탄탄해야 정책이 안 흔들리고요. 둘째, 독일 사례처럼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여야 사회 전체가 따라옵니다. 셋째,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싱가포르처럼 평생에 걸친 재교육 시스템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글로벌 레슨들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을 위한 청사진은 과연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보고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내놓은 핵심 카드는 바로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입니다. 이건 일본의 법적 안정성과 독일과 싱가포르의 유연한 지원책, 이 두 가지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단계적 접근이에요. 처음부터 전면 시행, 이게 아니라 1단계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여기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2단계, 3단계로 민간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자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뒷받침해줄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역할을 확 바꾸자는 겁니다. 일본의 실버 인재센터처럼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싱가포르의 스킬스 퓨처처럼 맞춤형 교육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해주는 그런 원스톱 허브로 만들자는 거죠.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낼 당근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독일처럼 임금 보조금과 교육 바우처를 묶어서 주고 싱가포르처럼 고령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정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더 오래 일하세요가 아니에요. 이 보고서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장이 바로 이건데요. 한 세대가 평생 쌓아온 귀한 경험과 지식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도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서울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사람이죠.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코앞에 둔 지금 우리는 한 세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이 소중한 경험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떻게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이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